우리가 분량이 많아서 이거 줄이느라 힘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학생부 검토했을 때는 애들이 다 고만고만해요. 자, 대학별로 이제 입시를 요약을 한 번씩 해보면은 지금 뭐 이거는 전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이제 학교들별로 이제 들어가면 좋은데 시간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저희가 다음에 뭐 기회를 잡으면 학교별로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대 같은 경우에 자기 추천 전형이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뭐 서울대는 학종밖에 없죠. 직윤 그다음에 일반 두 개가 있고 직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일반고에서 학생들 2명씩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내죠. 근데 그조차도 못 받아먹는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투 과목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과학 투 과목을 이과에서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대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특히 이제 상위권 학교들 서울대 그다음에 뭐 연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기는 하죠.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에 계열적 합평은 없습니다. 또 그래서 이런 없는 전형들 여기도 지금 성균관대도 미적용이죠.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그 특목고 아이들 중에서 특히 영재 과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잘 안 나옵니다. 그 학생들이 국어 때문에 수능이 잘 안 나오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받기 위해서는 수능 최저가 없어야 되죠. 그래서 미적용으로 저는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직윤 일반이 있고요. 연대는 활동 우수형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에는 계열 적합형과 학업 우수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학교들마다 이런 식으로 레시피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시면 보이시겠지만은 면접들이 다들 자리매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100 전형은 그야말로 수능 납치 전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시 납치. 그리고 면접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과 내신만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따르는 그런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는 학업 수형이 상당히 좀 최저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최저 충족 자체가 상당히 큰 작용을 하는 학교 중에 하나고요. 홍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수능 최저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험수일 수 있고요. 건동홍 정도의 학교, 특히 홍대가 그런 편인데 수시에서 이제 최저를 좀 적용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수능 점수 이 정도 되면 넣고 아니면 넣지 마라. 아니면 우리는 정시에서 뽑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국sun세단 라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능이나 교과 내신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마다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적용이 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아사리판이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데 연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네임밸류가 워낙 있기 때문에 애들이 연대 추천형을 내신으로 쓰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학생들만 아마 지원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단계별 전형, 면접에서 상당수가 많이 걸러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교들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건다든지 수능 최저가 없으면은 비교과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면접 전형이나 이런 부분을 섞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학생부 교과 100만을 가지고 순수하게 수능 최저도 없고 학생부 교과 100으로 선발하는 학교는 거의 많지 않다.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그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한국외대와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 100으로 평가를 하지만 수능 최저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교과라 하더라도 면접을 끼우거나 또는 수능 최저를 통해서 학생들을 많이 걸러내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설명할 내용들은 어느 정도 설명을 했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출결 같은 경우에는 성실함의 어떤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미인정은 불성실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부분 주의해서 좀 학교를 가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상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 수상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대입 전형 자료로 미반영이 되기 때문에 요 내용들 확인을 하셔가지고 뭐 수상이나 자율동아리에 이제 힘을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상과 자율동아리는 이제 미반영인데 다만 이제 수상을 할 때 어떤 대회를 나가서 어떤 활동들을 했어요. 그걸 갖다 세특에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을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율동아리도 대입 전형 자료로 미반영이 된다는 거지 자율동아리 만들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자율동아리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하고 그거 세특에 반영하거나 아니면 진로활동에 넣어주세요. 자율활동에 넣어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뭐 미반영된다고 해서 아예 안 해도 되느냐? 그거는 아니죠.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학생부에 반영을 하느냐가 별도의 문제로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기재 분량은 점점 감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로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500자로 지금 기재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글자 수가 빡빡해지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압축 서술 능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중원보원 뭐 이것저것 양만 많고 내용이 별로 없는 그런 학생부를 작성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뭐 어떤 모 학교 선생님을 그 학교 가서 이제 컨설팅을 하고 이제 선생님 뵐 때도 보면은 이제 본인들은 되게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량이 많아서 이거 줄이느라 힘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학생부 검토했을 때는 애들이 다 고만고만해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좀 다른 학생부가 작성이 되긴 했는데 좀 이 학생의 어떤 특기 역량을 밝힐 수 있는 소재나 아이템은 상당히 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일선 학교에서 이걸 양으로 밀어붙이는 경우 그러니까 예전에는 500자도 안 채워주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양은 채워줘요. 양은 채워주는데 문제는 이제 질적인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사와 일반고의 차이가 나타나고 뭐 자사와 특목고의 차이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간의 어떤 퀄리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학생부에 있어서의 어떤 세부적인 그 특수한 아이템들 진로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일선 학교에서 상당히 좀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상 경력 날라가고요. 소논문은 본래 반영이 안 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활동 보고서라고 하는 형태의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소논문을 그냥 없애는 거지 실제로는 활동 보고서라는 내용으로 학생이 제출을 할 수가 있고요. 소논문급의 뭐 논문급의 그러니까 논문을 게재한다든지 이런 부분 지금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죠. 저 어떤 분의 자제분께서 논문을 갖다가 어디 학술지에 게재를 하고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된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소논문이라고 하는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지만 활동보고서는 세특을 통해서 넣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자율동아리 활동이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규 동아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정규 동아리 1학년 때 뭐 선택할지도 이것도 경쟁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학교마다도 동아리원들 선발할 때 뭐 선배 백으로 무조건 선발하고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침까지 내려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체활동 같은 경우도 본인의 어떤 진로를 좀 특성화, 차별화된 진로를 갖다 좀 내세울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해두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창체 활동으로 인정 안 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대표를 경진대회에 추천하고 뭐 특성화고의 현장 실습은 뭐 창체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냐? 결론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학교장의 승인하에 학교 활동의 일환으로 된 경우에는 뭐 인정을 해주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새는 거의 대부분 이걸 안 하는 쪽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교 교육 계획에 있어서 해외 수학여행 다녀왔을 때 그러니까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서 나타난 거죠. 자, 그래서 자율활동 시수로는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외 해외 창의적 활동은 모두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해외 활동들 상당히 좀 제재가 나타난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시청에서 주최한 글로벌 진로 캠프 체험 활동.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이거 학생부 세특에 넣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자체는 안 됩니다. 해당되는 시도교육청 내지는 교육부, 산하 이쪽에서 주최 주관한 체험활동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뭐 동사무소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구청 내지는 시청 이쪽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 학생의 자율동아리 활용이 입력이 가능하냐? 학년당 1개만 입력 가능하고 그것도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에 미반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체험 활동의 경우에 학생이 개별적으로 그룹 단위로 참여한 경우 입력이 되느냐? 대학에서 한 거 입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되는 거는 뭐냐? 교육부,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서 주최한 것만 되고요. 그 외의 기관 거는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학교장 승인을 받아도 대학이 주최한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 시간에 청소년 단체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도 봉사시간선으로 인정받을 수 있냐?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답변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학생부에 넣어도 되는 거, 넣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막 혼재돼 있기 때문에 점점 규제가 심해지고 세특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가면 갈수록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고 점점 확대되면 될수록 아마 입시 컨설팅이나 진로 진학 컨설팅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사실 학교에서 해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만한 어떤 아이들에 대한 진로 맞춤형 관리가 될 것이냐, 그게 상당히 좀 힘들.